안녕하세요. 마릴린페 원장 엄세현입니다. 네, 오늘은 인터뷰 영상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화하듯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원래 대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었죠? 원래는 국제관광학하고 영어 통역번역 전공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애견미용학원 전혀 무관한 전공을 하셨었네요? 네. 그럼 대학교 졸업하고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졸업하고는 전공 살려서 여행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혹시 어떤 여행사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비밀이고요. 그냥 규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모 있는 여행사를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근무 시간이 아침 8시부터 뭐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래서 퇴사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웠을 텐데 네. 굳이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애견미용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기까지 좀 결심이 필요하긴 했어요. 많이 아까웠으니까. 근데 제가 본가가 성남이거든요. 근데 그 성남에 모란장이 한 번씩 열려요. 모란장이 뭔가요? 그 민속장 같은 건데 저도 그냥 중간에 한번 놀러 갔다가 거기 새끼 강아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팔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3일장, 5일장 뭐 이런 거.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연히 보다 제가 그 전까지는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보다가 막 애기들이 서로 안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틈새로 뭔가 구석에서 이렇게 그냥 혼자 파들파들 떨고 있는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유난히 눈이 가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강아지에 관심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아직도 키우고 있으신가요? 네. 그럼 그 아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요. 짠! 귀엽짱! 오, 굉장히 작네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9살이요. 할아버지네요. 네, 1살 같은 9살. 그럼 이 강아지 때문에 애견미용사로 방향을 전하게 된 건가요? 네. 일단은 얘가 자다가 와서 다시 자라고 놓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애견미용을 시작하신 건가요? 바로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분양샵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을 하게 됐습니다. 분양샵이나 동물병원에서 일하셨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일하신 게 애견미용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네, 일단 도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분양샵에서는 아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애기들 배냇 미용할 때 그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병원에서는 아픈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령견 아이들을 주로 케어하다 보니까 이제 미용을 하면서 아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애견미용사가 되려면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일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따려면. 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그냥 마냥 쉬는 것보다는 뭔가 연관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24시 동물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근무를 하시고 낮에는 학원을 다니신 건가요? 이제 로테이션 근무다 보니까 만약에 아침에 나오는 날에는 저녁에 일 끝나고 학원을 가고 이제 야간 당직을 쓰게 되면은 야간 당직 서고 아침에 한 2시간 잠깐 쪽잠 자고 바로 다시 학원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확실히 젊은 게 좋네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하나도 힘든데. 근데 20대 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제2의 직업으로 애견미용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 직장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뭐 9시, 6시 하고 딱 끝나는 직장인들은 사실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학원이 보통 처음에 딱 가면 한 아이당 한 4시간 정도 잡고 미용을 배우고 하는데 6시에 끝나고 학원에 가면 그래도 한 7시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스케줄 근무인 병원에서 근무를 한 거거든요. 혹시 그 원장님이 학원 다닐 때 학원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달 학원비는 50만 원이었고 네. 그 외에 이제 도구값이 처음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도구값이 한 50만 원 정도 들었고 이제 지금은 시험이 또 바뀌어가지고 위그로 무조건 미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위그 값이 또 따로 들 거예요. 지금 하게 되면. 혹시 위그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그는 그 말 그대로 가발인데요. 강아지 모형에다가 가발을 씌워놓고 미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학원비 별도, 재료비 별도인 거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시작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나가긴 하네요. 네. 지금 이미 애견 미용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애견 미용사 하시면서 힘든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뭐 이런 경우는 너무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힘든 점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랑 오랫동안 미용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분명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쁘게 미용을 해서 드렸는데 보호자님께서 그냥 갑자기 오해를 하셔가지고 뭐 상처를 냈단 없던 상처가 생겼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사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 그럼 반대로 난 이런 점 때문에 애견 미용하는 게 즐겁고 보람차다고 느꼈던 게 있을까요? 일단 첫째로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그냥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용이 딱 끝나고 보호자님이 오셨는데 보호자님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싹 다 풀립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그 학원을 졸업하고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나면은 네. 견습 미용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 미용실에서 견습 미용사를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견습 기간을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사실 요즘은 더 견습 선생님들을 많이 안 뽑기는 하는데 저 때도 많이 안 뽑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왕복 한 3, 4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견습 다녔어요. 아, 그럼 견습 때 임금은 당연히 적었겠죠? 네, 그렇죠.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아, 진짜 열정페이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견습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10개월 정도 했는데요.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이제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나 뭐 습득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1년을 해야 된다, 뭐 몇 개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혼자 완성은 할 수 있다 까지는 돼야 그래도 견습은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견습 때 어디까지 하셨었나요? 견습 때요? 일단은 제가 견습으로 근무하던 데가 동물병원이었어서 기본적으로 올 클리핑, 일명 빡빡이라고 하죠. 빡빡이는 할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 얼굴 컷은 살짝 그 마무리가 살짝 안 되는 정도로 냈습니다. 그러면 견습을 하고 나면은 네.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견습이 끝나고 나면? 견습을 하고 나면 이제 초보 미용사가 되는데요. 이게 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게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처음에 학원을 다니고 그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 견습을 하고 그 다음에 초보 미용사가 된 다음 그 다음 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도 초보 미용사를 거치셨나요? 그렇죠. 저는 초보 실장을 했었죠. 아, 그럼 초보 미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장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좀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설렜어요. 어떤 점이 설렜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해서 손님한테 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렜는데요. 저도 처음에 한 3개월은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뭐 손님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라든지 미용 스타일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냥 계속 공부하고 그냥 부딪히면서 점점 늘게 된 것 같아요. 그 애견 미용사는 손님이 2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보호자와 그 강아지 손님. 애견인가요? 네. 그러면 보호자랑도 이제 대화를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선생님만의 따로 이제 스킬이 있을까요? 스킬, 저는 강아지든 사람이든 사실은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용 선생님들 중에도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려한 언변보다는
정말 강아지를 예뻐하면은 보호자님들이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실장하셨던 병원에서 오셨던 손님 중에 지금까지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신가요? 네, 계세요. 많으신가요? 몇 분 계세요, 감사하게도. 아, 그럼 선생님의 진심이 통하셨나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동물병원 말고 일반 샵에서도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견습 시작할 때서도 이제 샵에서 근무한 적 있고, 실장이 되고 나서도 샵에서 근무한 적은 있어요. 그럼 일반 샵과 동물병원 실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 장단점이 확실해요. 일단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의학적인 지식을 어깨 너머 많이 듣게 되고, 뭔가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님께 물어본다든가 하면서 이제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요. 샵에서 하면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 이쁜 아이들이 많이 와요. 이쁘고 건강한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 차이? 혹시 그 노령견 같은 경우는 네.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령견을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노령견 아이, 미용 자체가 그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건강한 아이들도 체력 소모가 큰데 노령견 아이들은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컨디션 괜찮았다가도 내일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위기 대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데, 동물병원은 그게 바로 가능하죠. 근데 샵은 일반적으로 어렵죠. 견습을 떼고 나서 일반 샵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는 반반인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이제 스타일링을 배우고 싶으면 샵으로 가는 게 맞고, 아예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동물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요즘 같은 불경기에 직접 샵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계기라기보다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사실 계속 저만의 샵을 차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뭐 실장도 했었고 샵에서 막내도 했었고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도 많이 찾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샵의 스타일에 맞춰야 되거나 병원의 스타일에 맞춰야 돼서 저만의 방식으로 보호자님을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저만의 방식으로 미용을 한다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나만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단계 준비를 해서 샵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럼 나만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마를린 펫만의 방식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철학이요? 철학이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거창하고요. 저는 그냥 옛날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나한테 미용받고 간 아이들이 편하게 받고 집에 가서도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딱 그 생각으로 이제 계속 미용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항상 미용을 시작할 때랑 끝마칠 때, 그리고 미용 중간중간 항상 아이들한테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자는 시간, 냄새 맡는 시간을 다 줘요. 그렇게 하니까 보호자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른 데서는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심이 통한 것 같아요. 샵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마릴린 펫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릴린 펫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마릴린이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쓰던 이름이었고요. 제가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그랬고, 두 번째는 제가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사람들은 별과 같고 별처럼 반짝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강아지들한테 접목을 시켜보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하나하나 너무 별처럼 예쁘고 귀엽고 반짝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릴린 펫으로 하게 됐습니다. 로고가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로고를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로고에 어떤 포인트나 의미가 있는 건가요? 로고를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마릴린 먼로. 아, 그게 마릴린 먼로 머리예요? 네,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로고 업체에다가 그대로 보내서 그대로 제작한 겁니다. 난 밑에서 미용사로 일할 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둘 다 똑같은 애견 미용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냥 직장인을 할 것이냐, 하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거든요.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시죠? 그냥 정해진 날에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요. 프리랜서 선생님들은 버는 거에 또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을 하는 순간 뭐예요? 말이 막히신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순간 이제 나는 이 애견 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케어를 해야 돼요. 미용만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반적인 거라는 게? 일단은 첫째, 홍보를 해야 되고요. 홍보요? 네. 홍보라고 하면은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저도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홍보를 하려면 이제 일단은 나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일단 요즘 많이 하는 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요 세 가지를 하셔야겠죠.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지금도 홍보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요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도 챙겨야겠죠. 매출이 내가 총 얼마 벌어서 뭐가 나가고 나에게 떨어지는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걸 다 계산을 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금. 뭐 예전에 직장인일 때는 샵주나 원장님께서 대신 세금 신고를 해주셨겠죠. 근데 이제 내가 샵주 되는 순간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세금을 다 따져야 되고 다 알아봐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내가 애견 미용사로 밑에서 일할 때는 애견 미용만 신경 쓰면 되지만 애견 미용사 샵을 차리는 순간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혹시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주무시나요? 잠이요? 저는 거의 못 자요. 저 막 새벽 2시, 3시까지 편집하고요. 그리고 다음날 미용 가려면 일단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한 4시간? 5시간? 근데 예전에 직장인일 때는 막 8시간, 9시간 일찍 잤거든요. 아까 직장인 다닐 때 잠 별로 못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제가 직원으로 근무할 때. 그러면 회사에서 다닐 때 잠을 못 잔 거랑 지금 샵을 차려서 잠을 못 잔 거랑 그 느끼는 체감은 똑같나요? 아니요. 근데 지금이 훨씬 좋아요. 몸은 피곤한데요. 정신적으로는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군요.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네. 혹시 그러면 남 밑에서 미용사로 일할 때와 지금과 수입도 큰 차이가 있나요? 차이 있죠. 지금이 좀 더 나아진 편인가요? 나아지긴 했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향후 샵이 잘 된다면 선생님을 한 분 더 채용할 생각이 있나요?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일단은 굉장히 아쉽지만 저는 견습 선생님은 모실 계획이 없고요. 그러면은 경력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요? 죄송합니다. 회사에서도 비경력자들은 선호하지 않고 신입을 안 뽑는데 애견 미용도 이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차별은 아니고요. 일단 저도 견습을 겪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상 사실 견습 선생님들한테 그 최저 시급이라도 챙겨주는 게 맞기는 한데 구조상 사실 맞춰드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저랑 마음 맞는 실장님을 모셔가지고 투톱으로 가자 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장님이면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마를린 펫의 스타일과 같이 맞춰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거는 같이 맞춰가겠지만 그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장점을 서로 배우고 서로 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김칫국 먼저 마신 것 같아요. 아직 가게에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것.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을까요? 자기 발전이요? 저는 이게 홍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자주 봐요. 요즘 워낙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 항상 배우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점이 좀 미흡하구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미흡한 견종에 대한 뭐 세미나를 간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내가 오늘 한 미용을 집에서 사진을 보면서 내가 여기가 부족했구나 하고 이제 체크를 해서 다음에 그 아이가 또 왔을 때 좀 더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견 미용은 어쨌든 간에 미용이잖아요. 네. 그럼 우선순위가 아이를 이쁘게 하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미용하는 게 우선일까요? 저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첫째 다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애기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용은 가장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애기들은 이뻐진 거 모르거든요. 보호자님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중요도가 딱 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견 미용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좀 없는 거고요.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미용을 하다 보면 정말 그냥 이쁘고 말 잘 들어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끔은 막 물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막 이게 물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잠깐 내려놓고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인내심. 근데 사실 그 인내심은 정말 강아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애견 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를린핏 홍보 한번 해주세요. 마를린펫, 은평구 애견 미용, 비숑 미용 전문, 푸들 미용 전문 마를린펫으로 오세요. 요즘 베네 미용 많이 오시더라고요. 언제나 와주시고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